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교육 현장에서 일본 방문 취소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뇌파 측정만으로 치매 위험군을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국내 연구진의 기술을 사천시가 발빠르게 치매 예방 사업에 접목했습니다. 창원시 5개 구청의 공용 차량 운행 횟수를 점검해보니 10달 동안 5번밖에 타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운영 실적이 대체로 저조했습니다. 일부 차량 등은 운행 기록을 넉 달이나 빼먹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후 지자체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일본 방문 취소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최승희 씨는 뜻밖의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어렵사리 교육청 공모에 선정돼 장애 학생들과 함께 다음 달 5일 일본의 직업훈련 체험을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교육청으로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현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기대를 하셨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예정된 일본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처음 추진한 도내 고교 장애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 계획을 전면 취소했고 진주교육청 주관으로 일본 도요하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교류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런 시기에 아이들이 일본을 방문해도 되는 건지 교육당국의 문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일본으로의 공무 출장을 비롯해 현장 체험 학습과 수학여행 등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급히 내려보냈습니다. 일본 방문 취소나 중단은 교육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경상남도는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로 경남 청소년 지원재단에서 개최하는 환영 행사를 축소했고 오는 10월 한일 여성교류와 여성포럼 개최 사업에 공모를 연기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좀 신경 썼습니다만. 이미 도의회 건설소방위가 일본 연수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거제시와 함안군에서도 일본 청소년 관련 문화교류 행사를 취소했고 밀양과 창녕, 합천 역시 일본 방문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김해발 일본행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편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오는 9월부터 김해, 오사카, 삿포로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티웨이 항공은 부산, 오이타 노선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하는 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감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6개 항공사의 김해, 오사카 노선의 탑승률은 성수기임에도 67%에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을 맞아서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구명조끼를 꼭 입으셔야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생존율을 높일 뿐 아니라 입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낚시객을 태운 레저용 보트를 해경이 멈춰 세웁니다. 낚시객 4명 중 2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각 3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당연히 입어야 되는데 지금 가까운 거리라서 입항 그냥 바로 한다고 하다가 해양 레저 활동 인구가 늘면서 해상 사고뿐만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지난해 통영 일대에서 모두 15건이 단속됐는데 올해는 벌써 35건이 적발돼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부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지 않았을 때보다 체온을 3% 이상 유지할 수 있어 사고가 났을 때 생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상 수색 구조 시에 시인성 그리고 체온 유지성, 불효성을 주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해양 스포츠와 레저용 보트 등을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잠깐 내리겠는데요. 장맛비는 내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덩달아 오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4도, 진주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내외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24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32도, 양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4도, 합천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장맛비는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열대야가 이어져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에서 뇌파 측정만으로 치매 위험군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사천시는 발빠르게 이 기술을 치매 예방 사업에 접목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밴드형 뇌파 분석기를 착용한 지 불과 5분. 이마 부위, 그러니까 전전두엽의 뇌파 측정 결과가 모니터로 확인됩니다. 이 결과만으로 치매 위험군을 손쉽게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기존 치매 정밀 진단은 2시간이 걸리는 설문조사는 물론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활용한 검사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치매 진단 기술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 이마 부위의 뇌파 측정만으로 인지 기능의 저하를 평가함으로써 치매의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방법을 이렇게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사천시가 이 기술을 지역 복지 사업에 도입했습니다. 사천시는 측정기 8대를 치매 안심센터 등에 배치해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사천형 브레인 케어 사업입니다. 6개월 단위로 계속 검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병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매를 사전에 더 심한 정도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천시는 이 기술을 활용한 지역 치매 상황 빅데이터 분석이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창원시의 공용 차량 운행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5개 구청의 공용 차량 이용 횟수를 조사해봤더니 운영 실적이 대체로 저조했습니다. 10달 동안 5번밖에 타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운영 기록을 넉 달이나 빼먹기도 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청이 쓰는 공용 전기자동차 소울입니다. 3,8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한 달에 고작 3번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최소한 10일 정도는 운행할 것 같은데 운행은 했는데 일주일에 전산 일주일에 기록하다 보니까 연락이 잡히고. 마산 회원구의 같은 모델 공용 차량 역시 10달 동안 겨우 5번, 2달에 1번꼴로 운행한 게 전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구청 5곳의 공용 차량 이용 횟수를 분석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도 타지 않은 차량이 411대 가운데 50대나 됐습니다. 운행일지 작성도 엉망이었습니다. 10달 동안 5번 탄 소울의 올 6월까지의 운행거리는 128km. 그런데 지난 2월의 운행 기록에는 1,005km라고 적혀 있습니다. 800km가 넘는 운행 기록이 사라진 겁니다.
1차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노랑한 걸로 생각됩니다. 실제 작성하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은 좀 인정합니다. 더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성산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용 차량은 넉 달 동안 1,800km의 운행 기록을 통째로 빼먹었습니다. 창원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부서회장은 보유 차량에 대해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 관리 규칙을 위반한 셈입니다. 하지만 관리 규칙을 위반해도 배임과 횡령 등 사안이 무겁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 대해 시정 조치나 주의를 주는 데 그치는 수준. 운행 실적 저조와 규칙 위반 사례까지 창원시 공용 차량 운행과 관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가격이 폭락한 양파와 마늘의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식당 업주들을 초대해 양파와 마늘을 활용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마늘과 두부를 섞은 반죽이 후라이팬에서 노릇하게 구워집니다. 양념까지 바르자 마치 장어구이 같은 근사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치자와 비트색을 입은 양파는 식감은 살리면서 보기에도 좋은 양파 비빔밥으로 재탄생하고 정성스럽게 말린 양파 말랭이는 어디에나 어울리는 반찬으로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입니다. 말려서 바로 나오면 건조기에서 나오면 단맛이 많이 나고 양파의 특유 냄새, 매운맛 그런 게 다 없어요. 수년째 양파, 마늘을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열어온 창녕군이 식당 업주들에게 대회 우수작의 요리 방법을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풍년으로 남아도는 양파와 마늘도 소비하고 식당에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양파 말랭이를 배워가지고 앞으로 마늘 이용할 것 같네요. 맛도 괜찮고 달콤하고 첫째는 쫄깃쫄깃하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강한 향과 맛 때문에 주로 부재료로 쓰였던 양파와 마늘이 요리의 주인공으로 재탄생하며 소비 촉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스포츠투데이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프로농구 원주 DB에서 FA 계약을 통해 LG 세이커스로 이적한 박병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박성은 리포터입니다. LG 뉴페이스로서 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원주 DB에서 창원 LG로 이적하게 된 박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FA 시장에서 나와서 LG 부름을 받은 소감이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 이렇게 오게 된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는 너무 기분 좋았고요. 또 제가 고향이 또 울산이고 또 경남 쪽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 고향이랑 좀 가까운 곳에서 좀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창원이 워낙 그 팬들의 열기가 너무 좋아서 한 번쯤은 홈 경기로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기분 좋았습니다. 새로운 팀에서의 시즌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좀 부상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시즌 때는 좀 몸 관리를 좀 하면서 네, 팀 동료들이랑 같이 좀 호흡 좀 잘 맞춰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LG 뉴페이스로서 이번 시즌에 특히나 기대되는 것이 있나요? 제일 기대되는 건 사실 제가 또 기대했던 거고 이 경기장에서 이제 팬들하고 만나는 게 좀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플레이할 때 뭐 3점 슛을 넣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그 LG 팬들의 그 환호성이 너무 컸어 제 기억엔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상대 팀이지만 네, 그런 걸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벌써 팬분들과의 좀 이런 만남을 좀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행사나 네. 참여를 하면서 어떠셨어요? 네, 확실히 좀 적극적이고 또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게 저는 좀 뜻깊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선수지만 그래도 팬분들이 이렇게 다가와주고 할 때 저도 좀 더 노력해서 스킨십하면서 뭐 그렇게 생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LG에서 살릴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슈팅이라든지 뭐 피켓롤 2대2 플레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갖고 와서 이제 그런 2대2라든지 3점슛 같은 거를 좀 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시즌에 처음 만나게 되는데 저도 너무 기대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여기 LG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해서 팬분들께 좀 관심을 받아야 될지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이번 시즌에 꼭 좋은 모습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입니다. 2019 제첩 축제 개막식이 오늘 저녁 7시 하동 송림공원에서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창녕군이 함께하는 가야 투어 라이딩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창녕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가 오늘 오전 9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제4회 새마을금고 작은음악회가 오늘 오후 5시 40분부터 김해시 신어천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창원시가 2020년부터 동일 생활권인 김해로 오가는 시내버스에 광역 환승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광역 환승을 시작하면 광역 시내버스에서 내린 뒤 1회에 한해서 30분 이내에서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다른 시내버스를 탈 수 있으며 손실 금액은 도가 일부 지원하고 창원과 김해가 분담합니다. 민중당 진주시 협의회 여성당원들이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재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 진주시 협의회 여성당원들은 생리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라며 공공시설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여성들이 편하게 무상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 서명에 거제 시민 14만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난대수목원 유치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거제 시민의 60%에 해당하는 14만 7,871명의 시민이 수목원 유치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서명지를 다음 주 산림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합천군과 경남발전연구원이 합천 3가 고분군 24호분에서 발굴조사 학술 자문회의를 열고 24호분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의 지배자급 무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직경 30m, 높이 6m의 큰 규모에다 무덤의 구조, 마구와 무기류 등 발굴 유물로 미뤄봤을 때 24호분은 당시 지배계층 무덤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전문 회사인 뉴스케일 파워와 미국에서 처음 건설되는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의 주기기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미국 첫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원자로 모듈 일부와 기타 기기 등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 확대를 감안해 최소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